JTBC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검찰이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때 돈봉투가 오간 것으로 보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당시 이를 주도한 혐의로 윤관석 의원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저희가 취재해보니 검찰은 당시 송영길 후보 캠프를 중심으로 현역 국회의원은 300만 원, 국회의원이 아닌 경우에는 50만 원의 돈봉투가 전달된 단서를 포착했습니다. 윤관석 의원은 사실 무근이다, 기획수사라고 주장했는데 먼저 연지환 기자의 리포트를 보고 또 저희가 단독으로 확보한 녹취 파일도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이 압수수색한 곳은 민주당 윤관석 의원의 사무실을 비롯해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인 강래구 씨의 사무실 등 20여 곳입니다. 영장 확인하고 들어가셔야죠. 영장 안에 들어가서 확인시켜요. 아니요, 여기 2021년 당 대표를 뽑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불법 돈봉투가 뿌려진 단서를 잡은 겁니다. 검찰은 당시 송영길 후보 캠프에서 핵심 역할을 한 윤 의원과 강 씨가 주도해 현역 국회의원들과 지역위원장 및 일반 대의원들에게 돈봉투가 흘러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국회의원에게는 300만 원, 국회의원이 아닌 경우에는 50만 원 등 구체적인 금액까지 특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전체 돈의 규모와 전달 대상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아무 관련이 없다며 사건 관련자 진술에만 의존한 비상식적인 기획수사라고 반박했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윤관석 의원은 돈봉투 살포 의혹에 대해 아무 관련이 없다며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확보한 녹취 파일에서는 다릅니다. 돈봉투를 의미하는 대화에 윤관석 의원의 이름이 여러 번 등장하고 무엇보다도 윤관석 의원 본인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계속해서 오승열 PD입니다. 2021년 민주당 당대표 후보로 나선 송영길 캠프에서 핵심 역할을 맡았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전당대회 선거 일주일을 앞두고 송영길 캠프에서 함께 활동하던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감사에게 전화를 받습니다. 송 의원 측근인 윤관석 의원이 당대표 선거를 위해 현역 의원들에게 돈을 줄지 고민하고 있다는 겁니다. 관석이 형이 마지막으로 의원들을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고민을 하고 있고요. 뭐 필요하다면 돈이 최고 쉬운 건데 뭐. 사흘 뒤인 4월 27일 여의도 한 중식당에서 이 부총장이 10개의 돈봉투를 윤 의원에게 건넨 정황도 포착됩니다. 윤관석은 오늘 만나서 그거 줬고 이렇게 봉투 10개로 만들었더만. 다음 날엔 5개의 봉투가 추가로 전달된 의혹도 제기됩니다. 5명이 빠졌더라고. 오늘 안 나와갖고. 아니 모자라면 오빠 채워야지 무조건. 그래서 하는 김에 다 해야지. 윤 의원이 돈을 줬다는 사람들은 모두 수도권과 호남 지역 현역 의원들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의원들은 취재진의 돈봉투 수수 의혹 질문에 당시 송 캠프에서 직책을 맡지도 현금을 받지도 않았다며 전면 부인했습니다. JTBC 오승열입니다. 네, 그러면 정작 당대표 선거에 나선 송영길 의원은 당시 돈봉투가 오간 것을 알고 있었을까? 저희가 취재해보니 윤관석 의원에게 돈이 건네진 날 송영길 전 대표 보좌관에게 그 사실이 공유된 정황이 파악됐습니다. 이어서 임지수 기자입니다. 이정근 씨 녹취 파일에 따르면 윤관석 의원에게 돈이 전해진 시점은 지난 2021년 4월 27일과 28일입니다. 10개의 봉투가 전달된 것으로 보이는 27일,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은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 박모 씨에게 이 사실을 알린 것으로 보입니다. 윤 의원을 만나고 몇 시간 뒤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윤 전달했음이라고 보낸 겁니다. 다음 날인 28일에도 마찬가지. 이 전 부총장은 박 씨에게 윤 잘 전달이라고 짧은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 보좌관은 송영길 당대표 시절 정무조정실장을 맡겼던 핵심 측근입니다. 검찰은 오늘 박 씨의 휴대폰과 자택도 함께 압수수색했습니다. 박 씨는 JTBC 취재진에게 전당대회 과정에서 후원회 계좌 이외의 방식으로 돈봉투가 오고 간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취재진은 프랑스에 체류 중인 송영길 전 대표에게 입장을 물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정치자금법상 정당과 후원회가 아닌 통로를 통해 현직 의원이 현금을 전달받은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전당대회 후보 캠프는 선거 비용을 쓸 때 50만 원을 넘길 경우 계좌나 신용카드 등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을 택해야 합니다. 전달된 현금의 출처와 행방, 규모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네, 그러면 돈봉투 사건을 취재 중인 이서준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서준 기자, 먼저 정리를 하면 당대표 선거에 나서는 측에서 전당대회 때 소속, 그러니까 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돌렸다 또는 뿌렸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녹취 파일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예. 관석이 형이 마지막으로 의원들을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고민을 하고 있고요. 뭐 필요하다면 뭐 돈이 최고 쉬운 건데 뭐. 예, 이 통화 녹음 파일은 전당대회 일주일 전인 2021년 4월 24일에 통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지금 말이 관석이 형이 의원들을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국회의원들에게는 300만 원씩 줬다고 했는데 그런데 왜 주는 겁니까? 국회의원도 이 당대표 선거에서 한 표만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 한 명이 100표 이상의 표를 끌어올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인데요. 민주당은 각 지역마다 지역위원회가 있고 예. 현역 국회의원은 이 지역위원회의 지역위원장직을 맡습니다. 예. 이 지역위원장이 100명이 넘는 지역 대의원을 뽑을 수 있고 또 관리를 합니다. 이 대의원들이 모두 당대표를 뽑을 수 있는 유권자들입니다. 예. 특히 민주당은 대의원 권리당원 투표의 85% 비중을 주고 당대표를 뽑기 때문에 이 대의원 표가 당락을 좌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캠프로부터 돈을 받아서 본인들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의원들에게 이번엔 누구누구를 뽑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건가요? 물론 전당대회 투표도 자율 비밀 투표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지역구 국회의원이 해당 지역구 대의원들 표에 영향을 끼치는 건 이 민주당뿐 아니라 대형 정당들의 오랜 관행입니다. 전당대회 당일 국회의원이 지역구 대의원들과 같이 버스를 타고 이동하고 또 같이 식사도 하면서 누구를 당대표로 뽑자 이렇게 제안하고 그대로 대의원들이 투표하는 게 관행이라고 합니다. 일단 뭐 빨래 비누 때도 아니고 잘 이해가 안 되긴 합니다만 돈봉투는 국회의원들만 받은 게 아니죠. 녹취 파일들을 분석해 보면은 이 국회의원뿐 아니라 국회의원이 아닌 지역위원장 또 일반 대의원 등에게도 돈봉투를 준 정황들이 보이긴 합니다. 검찰도 돈봉투를 받은 국회의원들 또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표를 끌어올 수 있어서 돈봉투를 받은 당직자들을 모두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검찰은 당시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 돈봉투가 수십 개 살포된 것으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꽤 많은 돈봉투가 있었다는 건데 그런데 의문이 그러면 그 돈은 대체 어디서 오는 겁니까? 검찰의 수사 또 다른 갈래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과연 그 많은 현금을 누가 어디서 마련했느냐 이건데요. 예. 현재는 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사지만 그 돈의 성격에 따라서 수사가 커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전당대회 돈봉투 얘기는 과거 그러니까 지금 여권에서도 논란이 되고 문제가 된 바가 있었죠. 네, 2008년 한나라당 돈봉투 사건인데요. 당시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이 한나라당 당대표에 출마하면서 국회의원에게 돈봉투를 건넨 혐의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박 전 의장도 당시에는 관행이라는 입장을 계속 견지했는데요. 재판부는 대의제 민주주의, 정당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했다면서 돈으로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침해해온 관행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판결문에 적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서준 기자였습니다. 예, 법원이 사업가에게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의 구형보다도 형량이 1년 더 많습니다. 법원은 이 씨가 증거를 없애려고 했고 잘못을 반성하지도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씨 측은 항소하겠다고 했습니다.